이 내용을 지금 폭로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여성규라면 자한당 소속의 법사위원장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인물이 예. 이 대한민국을 이 엉망으로 만든 금독을당과 한패월이라고 주장하시는데 굉장한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예, 예.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주시죠. 예, 예. 참 정말 그 미국까지 와서 이게 풀어도 끝이 없이 자꾸 나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전방위적으로 엄청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09년 그 5월 9일 날 황당한 진영, 참으로 억울한 진영, 아무리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진영. 10년 세월을 바쳐서 금을 산더미같이 찾아내놨더니 그야말로 그 대통령이 금독을단에 그 개수하고 접목이 되어서 범죄단이 되었다는 거. 아이고 정말 그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 감옥살이 하는 내내 그 정말 그 참 노무현이라는 그자가 정말 그 참 그럴 수가 있나. 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런 게 변호사라고 판사라고 해가지고 그 행세를 하다가 먹잇감이 나타나니까 불문 물어보도 안 하고 그냥 빼들어가는 그런 강도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그런 인간이 그 또 대통령까지 그 되었다는 거 나 그거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역을 사는 내내 그야말로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석방돼서 나가면은 이 어려운 난제를 내가 풀 수 있을까? 나는 항상 자나깨나 그 생각만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5월 9일 날 새벽에 이제 그 교도소 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2009년 내가 5월 9일 날 내가 그 44개월의 또박이 진역을 다 살고 내가 나갔는데 아마 그달일 겁니다. 그달 제 기억에는 2009년 5월 20 며칠 날인가 25일 날인가 내가 그 날짜를 확실히 내는 잘 모르겠는데 그놈이 그 노가 그놈이 그 엉큼한 그 뻔뻔하고 더러운 노가 그놈이 뒤졌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2009년 그때가 5월 20 며칠입니다. 그 천벌을 받아서 참말로 잘 뒤졌구나. 그런데 그놈 새끼가 그 봉화마을에서 말이지 퇴직하고 나와가지고 그 자전거를 타고 저거 손자들을 뒤에 태워가지고 보리대 병거지를 덮어쓰고 말이지 오리농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보험을 잡고 막 그 자전거를 타고 설치고 다니는 그 모습이 천년만년 살 것 같았는데 또 금도 양껏 또 꼬불쳐 놨을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그 뒤졌는가? 그 지 맹대로 못 살고 따발이 이고 올라갔는가 생각하니까 내가 의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엉이 바위에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그 봉화마을에 내가 찾아갔죠. 과연 거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적사하고 콩가리가 되겠더라고요. 아주 높읍디다. 그런데 이제 그 동네에 가서 내가 허름한 옷차림으로 가서 그 동네에 지나가는 넋수구리한 영감을 하나 붙잡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저 집이 그 노무현이 집, 저 집인기요?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경 왔어요.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데 어째 죽었는가요? 내가 시치미를 떼고 물어본 게네. 그 영감이 하는 말이 우리도 잘 모르겠는데 저 집은 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저 집을 지어놓고 잘 살 줄 알았더만은 그리 집 지어놓고 얼마 안 가서 그리 죽어버리는 거 보니까 그 집터가 안 좋다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집이 길 쪽에서 들판 쪽에서 보면은 전체가 다 안 보이고 조금 파묻히가 있습니다. 지붕 쪽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집은 그리 잘 지었는가요? 여물기 아주 멋지게 잘 지었겠지요 하니까 아이고 그 집은요 참 이상하게 지었어요. 그래 무엇이 이상하게 지었습니까? 내가 유도를 했지요. 그러니까 지하실 공사하는 데만 그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하실 공사하는 데만 2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집을 짓는데 지하실 공사하는데 2년이 걸린 그 사람들이 수군거렸대요. 그래서 나는 지하실 공사하는 데만 2년이 걸렸다는 그 동네 사람들의 말이 나는 가슴에 와닿았지요. 저놈이 그 문현동의 금을 깔고 있으려고 지하실에다가 그렇게 그 지하실 공사에 공을 들였구나. 그런데 그럼이 그냥 뒤졌습니다. 그러면 그 갈고 있던 금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그 금이 아마도 그 양산에 뭔가 한테로 뒤지고 나서나 뒤지기 전에 검찰에서 부르고 막 그래서 하니까 오금이 졸리겠지요. 그러니까나 검찰에서 소환장이 오고 할 적에 비밀리에 급하게 옮겨가지고 양산으로 숨겼으리라고 그렇게 추정은 됩니다. 어쨌든 제가 5월 9일날 출감했고 그 같은 달 5월 25일경에 죽었다라는 사실은 저로 봐서는 한편 허탈하고 나의 타겟가 희미해졌으니까 조금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 달 6월 10일경에 제가 국회 여상규라는 국회의원을 제가 만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까닭은 구멍을 판 수직구를 판 업자 6천억을 부도낸 수산중공업 전 회장 박주탁하고는 입에 걸 서로 입안에 걸 내먹는 삼총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놈이 그 여상규라는 지금 현재의 그 국회 법사위원장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일단은 찾아가서 한번 설득을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전화를 그 국회의원회관으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때 전화를 받은 사람이 비서관인데 그 말씨가 그 경남 남해 말씨를 해요. 왜 남해 말씨는 경상도 사람들 말 중에서 특별히 표시가 나느냐 하면은 그 남해라는 곳이 예전에 그 조선시대의 그 귀향지입니다. 그러니까 한양에서 특히 또 대궐 같은 데서 아마 기항을 많이 내려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말씨 중에서 궁중에서 쓰는 언어가 많이 포함돼서 섞여서 지금까지 내려온다고 그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서관에게 그 남해 사람입니까 하니까 제가 남해 사람 남해읍의 서변동 출신입니다. 제 이름은 고아무개입니다 하는데 그때 들은 이름이 지금 맞는가는 모르겠어요. 내 기억에 의존하니까 아마 내가 기억을 해보니까 그 고명진이라고 내가 기억이 됩니다. 그 사람이 여상규 사무실에 비서관 일을 했는데 다음에 몇 년이 훨씬 지내서 한 10년 이상이 지내서 디도스 사건이 터졌을 적에 디도스 사건의 주인공은 국회의원 진주 출신의 최구식인데 조선일보 기자 출신 최구식이의 비서관으로 가가 있더라고요. 고명진이 집은 경기도 일산이라고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고 비서관께서 뭐 때문에 여상규 의원을 만나려고 합니까? 해서 대단히 중요한 민원이 있다. 공개를 못
못한데 의원한테 직접 이야기해야 된다. 좀 만나게 해주시오. 했더니 뭐 어떻게 그 죄를 갖다가 그 예쁘게 봤는지 그 당장 그 시간을 빼주더라고. 몇 시까지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의원회관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 5분도 안 돼서 그 여상규 의원이 들어와서 같이 대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의사가 끝나고 나서 그래 이제 어떻게 왔느냐 해서 내가 대뜸 하는 말이 저 중국으로 그 도망간 금독을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가지고 6천억 부도를 냈으니까 그 도망을 갔다는 말이 표현이 가장 적합합니다. 왜냐하면은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쇠고랑을 차야 되는데 그 중국으로 쇠고랑을 피하기 위해서 그 중국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간 그 박주탁이 그 의원님하고 절친 박주탁이 때문에 왔어 하니까 당장 자세를 고쳐 앉으면서 긴장하더라고. 그래 박주탁이 어쩌느냐고 뭐 때문에 그러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 등기부 등본을 하나 책상 위에 끄잡아내서 펼쳤습니다. 그 등기부 등본은 그 수산중공업이 주식회사 수산중공업이 6천억의 부도가 나서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해생 기간 동안에 그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 그 임시 회사가 있었는데 그 한국기술교류 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이제 말하자면은 그 수산중공업 송파구 방이동 안에 한 그 건물에 더부살이를 했는데 내가 가본 그 기억에는 한 30-40평 정도 되는 작은 사무실에 한쪽 구석에 그렇게 이제 그 찡기 갖고 있었습니다. 그 한국기술교류 주식회사의 등기부 등본을 펼쳤는데 그게 대표이사는 박주탁이고 중국으로 도망간 박주탁이고 그 다음에 그게 감사가 누가 돼가 있느냐 하면은 아까 말한 여상규가 감사가 돼가 있어요. 직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었으면은 제가 여상규를 찾아가봤자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런데 내하고 계약한 갑을 간의 수직구 공사를 계약을 한 내가 갑이고 박주탁 한국기술교류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주탁의 법인의 감사로 있는 그 국회의원 여상규에게 내가 하소연을 한 것입니다. 그 한국기술 대표이사 박주탁이가 구멍 파놓고 도굴단과 한 패거리가 돼가지고 그 도굴단으로부터서 금돈을 챙겨가지고 중국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러 와서 하니까 아까 긴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여상규 의원을 찾아온 것은 여상규 의원께서도 이 문현동의 금독을 하고는 무관하지 않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말의 요지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얼마 전에 참여정부의 그 노무현이라 하는 그 도둑놈이 문현동 금독을 단의 도둑놈이 뒤졌는데 지 명대로 못 살고 뒤져버렸는데 아마도 내가 판단하기에는 저거 졸배 그 지가 거느리고 있던 부하 문가 놈이 지 고야붕을 아마 죽인 것 같소. 그러니까 그놈이 아주 음흉하고 뻔뻔하고 내가 만나봤는데 그 이전에 아주 능청스러운 놈이니까 저놈이 지 오야분까지 죽일 정도 되면은 앞으로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놈이요. 뭐 어떤 나쁜 짓이라도 감행할 수 있는 놈이니까 내가 판단할 적에 내 다큐멘터리 작가인데 논픽션 작가인데 저놈이 저 독나무라 하면 독의 열매가 열리는 나무라면은 그 나무가 앞으로 자라서 무성해서 독의 열매를 많이 맺어갖고 이 세상에 씨를 퍼뜨리면은 이 나라가 큰일 납니다. 이 나라가 그냥 완전히 망조가 들어서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의원께서 그 친구, 그 절친 삼총사 중에 한 사람인 그 박주탁이 비록 부도가
와서 중국에 가가 있지만은 가장 친하니 설득을 해서 중국에 직접 가시든지 전화상으로 가까우니까 설득을 간곡하게 해서 그 문현동에 그 자기가 판 군역 내하고 계약해서 판 수직구 아래에 정체를 밝혀주시면은 의뢰공장이 일제 의뢰공장이라 하는 것이라도 밝혀주시면은 이 사건은 해결됩니다. 만약에 한국에 오기가 간단치 않으면은 그 중국 현지 북경에 그 한국의 각 언론사 특파원들이 전부 다 그 매체마다 다 나가 있으니까 그 내가 중국으로 넘어가든지 해서 거기에서 중국 북경 현지에서 기자회견 하면은 그날 오전에 하면은 오후에 그냥 전국에 쫙 그냥 다 퍼져버릴 테니까 다 알게 될 테니까 문현동 금도굴 사건은 그것으로 전부 해결됩니다. 한 번만 보도가 돼버리면은 중국발로 한 번만 보도가 돼버리면 해결됩니다. 그러니 내가 박주타기가 도굴단에서 받은 지분도 보장해 주겠고 또 내가 그만큼 더 줄 테니까 박주타기를 설득을 해서 국가도 살리고 저 동나무 저 독이 열리는 나무 문재인을 아직 어린 묘목이라고 보이니까 싹 뽑아버리도록 합시다.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임을 좀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간곡히 내가 사정을 했는데 쓰다 달다 말이 없더라고.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 그냥 바보처럼 멍청하게 딱 그만 내만 쳐다보고 말이 없더라고. 그런데 좋으면 좋다. 구점은 붙다. 뭐 아니면 아니다. 기본 기다. 말이 있어야 될 텐데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꾸 다구칠 수도 없고 초면에 그래서 내 명함을 한 장 전화번호 적힌 명함을 내주고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해결의 가닥을 찾아주십시오 하고 내가 돌아왔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가 그 중국 절강성 짜싱 다흥시 개발구 운해로 222번지에 수산기계유한공사라는 종업원 1,500명 중국인 그늘인 그 회사를 갖다가 내가 직접 찾아갔고 그 소재지를 알아서 그래서 그때 박주타기는 한국에서 외환을 갖고 나갔다. 불법으로 한국에 돈을 중국으로 허가 없이 불법으로 갖고 갔다고 해서 외환관리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에 압송된 1호 그러니까 형사공조체제를 맺은 지 송환 1호로 박주탁이 한국에 걸려와서 진역을 살고 있을 때 제가 그때 수산기계유한공사 그 중국 현지에 찾아갔죠. 그래서 그 아들 박윤희를 만났습니다. 저 아들이 박윤희인데 키는 저 아버지보다 한 5cm 정도 크고 호리하더라고요. 그런데 눈가리가 뻥깨네 똑 지혜비하고 갖다 따끔하더라고. 그런데 미국에서 유학을 한 오렌지족이라고 합디다. 그쪽 저거 고향 사람들이. 그런데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그런데 이 미국에 유학 댕기던 걸 지혜비가 이제 수산기계유한공사를 이제 그 경영하는데 지가 벅차니까 종업원 1,500명이나 되니까 그렇게 절강대학교 중문과로 편입을 시켜가지고 뭐 중국말 좀 하는가 몰라도 그런데 이 새끼가 손 그냥 호로 새끼라 크더라고. 내가 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지 애비를 딱 돋았다고만 막 바로 막 떼기장을 쳐버리고 막 아구창이고 뭐이고 막 발이고 배떼지고 뭐이고 들고 차온다고 그러대. 그래가지고 호로 새끼라고 소문이 났더라고. 그 방윤이라 이름이. 윤자는 삼수변의 윤할 윤자. 윤할유 할 때 윤자. 엔진오일 할 때. 희자는 박정희 대통령 할 때 희자. 무슨 희자고 내가 갑자기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데 이
이 새끼가 이제 지 애비 대신해서 한국에서 지 애비의 친구가 왔다. 내가 친구라고 했지. 하니까 와서 하는 말이 너가 아버지를 네가 아들이니까 아들 하나니까 행무소에 서울구치소에 편지를 하든지 영상 면회를 하든지 네가 찾아가서 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다. 거기에서 금도굴단하고 야합했다는 그 근거 서류가 내가 다 있으니까 나중에 패가망신하지 말고 네가 너 아버지를 설득해서 조금 자수할 수 있도록 해라. 내가 박윤희한테 하니까 박윤희가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는요 선생님이 내를 보고 정충재를 보고 선생님이 전혀 물에 포화된 물새에 차인 굴속을 모른다고 하대요. 그런데 무슨 증거가 있고 무엇을 안다는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들통이 안 난다고 선생님이 전혀 굴속에 물에 차 있는 굴 밑을 전혀 모른다고 하던데요 하고 의아스럽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일마 이거는 조혜비하고 뭔가를 들었지요. 그 다음에 거기에 조선족 부사장이 있는데 남씨라 내하고 나이가 얼추 같더라고. 길림성 사람이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내가 이제 저 아들 박윤희 기다리면서 하는 말이 혹시 남사장 박주탁이가 부산 문현동에서 일본 놈 의뢰공장 속에서 금이 나왔다고 안 합니까? 내가 그리 쓱 한마디 던지니까 아이고 내가 그 말을 갖다가 내가 수백 번도 더 들었습니다. 기꾼에게 못이 맥힐 정도로. 그것도 경상도 말하던데 못이 맥힐 정도.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라고 금이 막 산더미없이 한정없이 나왔다면서요. 조선족 길림성 조선족 남사장이 내한테 금이 나왔단 말을 갖다 내가 굳이 찾아올 줄 모르고 자랑 삼아서 그리 했겠지요. 그게 박주탁의 정체입니다. 어쨌든 박주탁이가 6천억을 부도내고 중국 절강성에 가서 1,500명 종업원을 거느린 큰 공장을 지을 때는 무슨 돈을 갖고 그래 했겠습니까? 금돈 중에서 일부를 받아갖고 그 금돈을 매개를 했어. 지금 수협은행장 김인근이로부터 임금님 할 때 이자 밑에 미음 임근 권세근장 임근이라는 자가 부산 수산대학을 나온 지금 수협은행장입니다. 수협중앙회장. 이 자가 사인이 된 박주탁을 대신해서 사인이 된 서류를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를 갖다가 내가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내가 낚아채가지고 추궁을 하니까 백주놈이 서울 신사동 강남 신사동 백주놈이 반지하 사무실에 찾아가서 제가 박주탁을 대리해서 1.5% 지분에다가 사인했다고 하대. 그래갖고 30억 이차에 걸쳐서 60억을 갖다가 빌려줬다. 중국에 가는데 돈을 갖다가 조금 다대가이 일본말로 다대가이 임시 변통 좀 해달라고 해서 1.5% 담보를 받고 금독을 앞으로 문현동에 나왔을 금 지분에 대해서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60억을 줬다는 말을 내가 여러 사람이서 코모도 호텔에서 내가 채취한 적이 있습니다. 자, 내가 그 뒤에 오늘날까지도 이 부산 문현동 금도굴에 대해서 의뢰공장에 대해서 발목이 잡혀가지고 17년째 이 미국까지 와서 이 방송을 하고 있죠. 저는 지금 벌써 문현동에 대해서 금 한 조각이 맛도 못 보고 포로가 돼갖고 내 청춘 17년까지 저장 잡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하는 국회 법사위원장 여상규 얼마 전에 여상규가 무슨 유튜브 내가 그 유튜브 이름은 내가 들미지 않겠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센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삼선 의원이라고
있는 무게 없는 무게 다 잡고 자기 어머니 나이 많은 노모님이라고 하대. 그 사회자가 노모님한테 효도를 지극하게 하신다고 아이고 소문이 자자하게 많이 났습니다. 참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시죠? 하니까 아이 뭐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도리지요. 저 노모님한테 저는 효도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면서 밥장 대소를 하더라고. 내가 그만 기가 차는 기라.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나도 장남인데 우리 어머니 저 세상 돌아가셨을 적에 나 중국에 도망가가 있었고 독을단 저 백주놈이가 죽이려고 길라를 붙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또 그 위에 또 세상을 버릴 때 93살로서 세상을 하직했을 적에 내 장남으로서 내가 참석도 못하고 조상이 참석도 못하고 장례식에 중국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던 일이 엊그제 같습니다. 가슴이 떨려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불효한 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국회 법사위원장 여상규는 효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이전에 내가 non-fiction 실화 작가니까 내가 조사하는 거는 내가 알렉스 헤일리보다도 내가 더 잘합니다. 내가 그 발지산 정순덕이도 내가 지나간 역사도 눈에 안 보이는 거 내가 바로 그만 내가 설치면은 싹 다 찾아낸 편입니다. 그래 복원을 하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때는 내가 하도 괘씸하고 이거 무엇이 이거 국회의원 놈도 이게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여야를 불문하고 전부 다 전방위적으로 이거 문현동에 전부 다 연결돼가 있네 싶어서 이 자식이 도대체 어떤 가문의 종장고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한 2, 3일 정도 하동읍에 내가 출장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동 악양민하고 하동읍을 갖다가 내가 취재를 해본 결과 지금 그 사실을 이게서 폭로하려고 그러니까 내도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사실은 내 마음이 좀 캥기기는 캥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인간적으로는 할 도리가 아니다. 이게 정말 내가 이 좋지도 않은 그 뿌리를 만인들 앞에서 이거 공개하는 것은 대단히 내 양심에 좀 가책이 되지만은 이거 뭐 전부 도둑놈이니까 도둑놈은 잡아야 되거든. 그래갖고 억울한 육을 물속에 포화된 육을 1000개를 갖다가 규명해서 빨리 끄잡아 올려야 되려고 하면은 이거 뭐 찬밥 더운밥 볶음밥 대략 여기가 없어서 그래서 이걸 부득이 그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처럼 김따군데 내가 이걸 폭로하니 듣는 분들께서 조금 언짢은 점이 있어도 큰 걸 생각해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자기 어머니 내 나이를 알아요. 내가 호적동물한테 해봐도 알아요. 여상규 모친하고는 나이 차이가 16살밖에 안 나요. 안 나요. 왜 16살이냐? 그걸 내가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 여시가 입구자에 입구자 2개 있는 여시가 있고 사람 인변 밑에 붙은 여시가 있다고. 그런데 이 여시는 사람 인변 밑인데 이 여시 집에 여시가 하동읍에서는 호족이라 아마 대대로 쩡쩡 울리고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 집이 상당히 대간집이 모양인데 저 아버지가 한 80 가까웠는데 그 영감이 나이가 78인가 79인가 80인가 그거지는 내가 모르죠. 사람들이 말로 그래 하대. 한 80 정도 돼 허연 영감이 있었다 하대. 건강한 영감이. 그런데 그 집에는 농사도 많이 짓고 종들도 머심이지 머심도 뭐 한 4-5명 되고 그 다음에 식모들만 해도 한 30명 5명 됐다고 그러대. 그런데 그 집에 어느 날 15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계집아이가 식모로
들어온 거라. 그러니까 신참이라 신참. 그러면 제일 굳은 일이 뭐냐 하면은 식모 중에서는 불로 떼는 기라. 그 아궁이에 삭정이라든지 이런 걸 떼가지고 밥을 할 때에 불로 떼는 그게 불목한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담당 맡은 소임이다. 그런데 그냥 15살 정도 되니까 이제 애때게 이제 저지 이제 생길동 말동 몽골이가 볼록하고 조금 엉덩이도 여지에 티가 나고 그랬겠지.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옛날 대갓집 마님들이 영감들이 해춘을 하려고 그 나이가 많은 사람도 젊은 그 어린 여자들을 갖다가 할딱 뺏기 갖고 품고 잔다 하대. 그래가지고 여자의 그 길을 받으려고 섹스가 목적인가는 나는 그거는 모르겠고 내가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집이 텅 비는 뭐를 심으러 갔든지 무슨 집안에 행사가 있었어. 그 계집아이 혼자만 남가놓고 다 갔을 때 이 영감님이 그 여자 아이를 눈독을 들이고 있던 걸 그만 잡숴버린 거라. 그러고 나서는 그만 차츰 배가 불러오는 거라. 그러니까 영감님이 너무 눈도 있고 자꾸 배가 불러오니까 이 큰일 났는 거라. 창피하기도 창피하고 해서 그 집에 집사를 불러갖고 너는 그 악양면에 들이 느리거든. 악양하고 무슨 연고가 있었던 모양이다. 악양들에 논이 20마지 장만하고 그 다음에 초가 상간을 어디다가 악양 어디다가 짓든지 헌집을 보수를 했든지 어쩌든지 장만해서 상간집을 장만해서 아무도 몰래 그거 가서 살 수 있도록 하여라. 그래가지고 그거 가서 순산을 한 것이 그게 유상규락하대. 그게 요새 내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홀 어머니 아들 하나 모자가 그 엎드려 살았겠지. 그러면 성장 과정 내내 안 봐도 아는 거라. 왜? 큰 집에 나이가 많은 호랑이 같은 형들이 있는 거라. 그럼 그 아들한테는 호랑이 같은 형들한테는 그 호깃이 달린 서출은 보면은 그만 목걸이에 가시라. 누가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있는 둥 없는 둥 순중에서 성장을 했는데 이게 공부를 잘했다 하더라고. 그래 하동중학교를 갔다가 수석으로 졸업해갖고 그래갖고 부산의 경남고등학교로 진출했는데 악양중학교. 악양중학교에서는 그 하동중학교는 군에 있는 거고 악양중학교는 면에 있는 건데 근데 그 하동읍에 있는 데 간 게 아니고 그 이제 악양중학교 면 소재지. 거기서 이제 경남고등학교 갔다 오고 그러면은 그거는 뭐 대단한 거지. 그거는 뭐 재수를 해서 갔는가 그까지는 내가 조사를 안 해봤는데 일단은 경고 가서 48년생인데 근데 아까 남해 창선 수산리 옆에 부윤리라고 있는데 부자 부자에다가 아까 윤택할 윤자 부윤리 출신의 박주탁이 그 구멍판 업자 수산중공업 전 회장 그거하고 만났고 그거는 49년생이라 중국에 그 도망간 놈 그럼 서울상대 나왔다 그런 그 도둑놈 그 도굴단의 고문 그 얘기를 잠깐 좀 쉬시면서 한참 말씀하셨으니까 학교 얘기를 하나 좀 더 특이한 게 하나 있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남고등학교를 68년도 졸업했는데 9년 뒤 77년도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여기도 그렇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사람으로 지금 파악되는데 심지어 그 서울부터 수석 졸업한 것 때문에 졸업한 77년도에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은 이제 뭐 대한민국 소위 알아주는 수제 브레인 엘리트인데 100년에 하나 나올 똥말똥한 수제라. 예,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쭉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우리 정선생께서 이제 굳이 그 여성규라는 이 인물의 그 모친 얘기와
서출 출신의 그 얘기를 이 스토리에다 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우리 금도구 사건에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아까 내가 말했는데 내는 서출이 아닌데 나는 오형제 중에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어머니 저 평생에 내가 어머니한테 돈도 내가 한번 조금 많은 돈을 들여본 적도 없고 또 그 좋은 음식을 갖다가 우리 엄마 상당히 그 멋쟁인데 대접한 적도 없어. 지금 생각해도 그 아랫도리가 후두루루 떨리면서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나는 금독을 찾아놓고 그 아까 말한 대로 어머니한테 용돈하라고 고액근 집회 면문금도 주지도 못하고 밥도 한 끼 못 그거 해주는 효도를 못했는데 이자는 국회의원이라고 하고 판사하고 서울법대 좋은데 좋은 거는 다 쟁기면서 맛있는 거 다 먹고 저 애미한테 지금 86살 87되는 애미한테 호강을 한다니까 내가 질투가 나요? 쌤이 나요? 한번 못 해봐서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나의 행복을 그자들이 다 빼들어갔잖아. 내가 충분히 그래 할 수가 있었단 말이야. 나도 왜 그리 못해? 나도 우리 어머니한테 행복하게 자식 키운 보람을 안겨드려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맨날 쫓기댕기고 어머니 돌아가셨을 적에 임종도 못하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이게 무슨 꼬라지가 이런 꼬라지가 있느냐 이 말이야. 세상에 이런 꼬라지가 있느냐 이 말이야. 국회의원 하면서 저 애미가 16살 때 너무 집에 식모살이로 와가지고 영감의 은총을 받아서 했으면은 그런 자가 머리 좋아서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사법고시에 파스해서 서울법대를 나오고 판사가 됐으면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은혜를 느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국가에 대해서 고마워. 대한민국 없어져 버리면은 그런 자는 아마 이 대한민국을 탈출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내가 결심한 거는 그 국가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본 이상 불을 써서 미안한데 노블리즈 오블리즈라 하나 보답을 해야 될 텐데 애국은 못할지언정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과 사를 구분 못하고 자기 친구 저끼리 우리가 남이가 다 도둑질을 판사라는 게 사법 정의를 구현해야 될 율사가 저 아까 말한 한국기술교류 주식회사 그 대표이사 박주탁이가 범죄단의 고문이 되었고 지분 3%를 받아갔을 적에 그 감사인 그 절친 그 삼총사 그 율사가 고치 다 해줬을 거라고 봅니다. 박주탁이 어떻게 돈을 장만해가지고 어떻게 중국으로 도망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 도거이 나무 묘목을 뿌리 뽑자고 후안을 대한민국에 저 노무현 저거 호야봉도 죽여버리는데 대한민국도 탈취할 것이다. 묵묵부답으로 말하지 않더니 결국은 제가 말한 대로 자기 2009년 내가 찾아갔을 때 6월 10일에서 15일 사이인데 그때 내 말을 듣고 그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폭로를 했으면은 대한민국 좋은 나라 되고 지금 이렇게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리지도 않고 위험도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밤을 새도 못하겠지만은 괘씸해서 내가 아랫도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바로 합니다. 그래서 이 배운 자들이 그 좋은 머리를 오히려 더 판사라는 것들이 법을 안다는 것들이 더 악용을 해가지고 민초들을 모르는 평민들 거를 빼들어 먹고 그만 갈라 제끼고 그만 십시비를 떼고 능청을 부리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이게 무엇이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냐 이 말이야. 자, 이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정리하는 취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금도굴단과 한패거리인 국회 법사위원장 여상규입니다. 지금 현직 국회 법사위원장이고 자한당의 삼선위원이고 소위 서울대 법대를 수석 졸업한 대한민국의 최고 브레인인데 지금 정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쭉 한 몇십 분 말씀하시면서 이자가 여상규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가 이 금도굴 범죄 금도굴단과 한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개구리. 자, 한 3분 정도 이내에 이제 지금 한 40분 말씀하셨는데 한 3분 이내에 여상규가 금도굴과 한패거리인 이유를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주시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때하고 같이 인연을 맺은 박주탁이 좋은 인연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금을 산더미 같은 금을 찾아준 업자니까 그것도 돈 한 푼 안 주고 금이 나오면 100억을 주기로 했거든요. 계약서에. 그런데 도굴단의 고문이 되어버렸어요. 도굴단으로부터서 내한테 100억 받지 않고 도굴단으로부터서 100분의 3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100분의 3이라는 것을 박주탁이가 다 챙겼는지 그 일부가 여상규한테 갔는지는 모르지만 여상규와 박주탁은 공존 공생 관계였고 악어와 악어새처럼 그래서 서로 동거동락했고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서 그랬다면은 그 금의 일부가 일단은 여상규에게 갔을 것이라고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여상규 역시 운현동 금도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면은 내 말이 어거지고 내 말이 억하심정이고 내 말이 사실무근이라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기자회견을 하든지 해서 나는 운현동 금도굴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나는 금돈 1원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내가 한국기술교류 주식회사 감사를 했던 것은 맞다. 그래서 내가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누명을 썼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 이 결백을 내가 밝히니 내 말을 믿어달라. 요거 한마디 하면 나는 믿어주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그 금동굴 돈을 받았다고 나는 그 합리적인 의심을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이 여상규라는 사람이 우리 정석이 찾아갔을 때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표정이라든가 분위기는 어땠는지 한번 그걸 한번 묘사해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현재 당장 떠오르는 것은 그 판사고 좋은 데만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것만 먹었을 건데 피부가 정말 더럽게 빨래판같이 쪼글쪼글하다는 기억. 지금은 보톡스를 맞아서 팽팽한가 뭐 맛있는 걸 더 많이 먹어서 팽팽한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피부가 빨래판처럼 쪼글쪼글해서 참말로 더럽게 늙었다 하는 그 기억 하나가 지금 남아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쓰면 쓰다 닮은 달다. 또 더군다나 경상도 사람이라 하면은 자기 내가 찾아와서 그만큼 이야기를 1시간 정도 얘기를 갖다가 했으면은 무슨 잘 가라면 잘 가라든지 앞으로 한번 연구해 보자든지 무슨 말이 있어야 될 텐데 운현동 금도굴이라 하는 말 그것 때문에 박주탁이 찾아왔다는 말 때문에 입을 봉해버린 거 말하지 않는 거 그래서 나는 이 서출은 눈치를 보고 성장 아까 내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서출이 뭐 숭이 될 건 없습니다. 신분 사회도 아니고 그런데 이 양반은 서출이 아니에요. 또 누구 서출입니까? 김무성이 서출이지요. 김무성이 지혜미는 그 기생이라 하대 기생? 그런데 김무성이는 그 문현동 금도굴에 나는 그 엄청난 역할을 해서 엄청나게 많이 빨아먹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무성이가 전방위적으로 PK 부산 경남 일원에
저급한 우리가 남이가 해서 전방위적으로 코를 끼갖고 살포를 했고 이것들이 저 반문연대 지금의 반문연대 뉴라이트 계열 김영삼이 졸개들을 규합해가지고 돈으로 가지고 얽어갖고 반문전대를 만들어서 그 뭐라 합니까 요새 그 헌법 개정을 해가지고 내각제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 맘대로? 그러면 저 억울하게 팽당한 내다마이 당한 그 박근혜 대통령은 어찌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요 청와대로 복귀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개판돼 버려요. 왜 그러냐면 내나 그 문현동에 금을 갈라먹은 요 뉴라이트 패거리들 김영삼이 졸개들 우리가 남이가 해가지고 물밑에서 전부 눈을 쨍긋쨍긋하면서 말이야 신호를 보내면서 다 갈라쳐먹은 거 이게 뽀록나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옹호하는 거야. 뭔가 저놈이 그자마 내려진다고 해서 뉴라이트 계열이 들어가면 내나 그 밥에 그 나물이라. 그러면 이 나라는 국민들만 불쌍하고 국민들은 그 속아서 그것들이 저 우파를 가정한 가짜 태극기인 줄 그걸 알 수가 있나요? 국민들 어떻게 속속 깊이 아나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끝이 없기 때문에 말 몇 마디 하고 요약하고 내가 오늘 방송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한 시간 넘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가 지루해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마치는 것이 옳을상 싶어요. 그런데 이 문현동 금도구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해결하지 않으면은 아까 말한 그 더러운 뉴라이트 패거리들 반문연대를 주장하는 그 보수 우파로 가장한 가짜 태극기 이것들이 또 설쳐가지고 이 나라를 갖다가 또 수렁으로 끌고 갑니다. 내는 정치인이 정치 지망생도 아니고 정치 뭐 그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내 정치 시기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도 이 문현동에 휩쓸리 가지고 그 하다 보니까 정치에 대해서 통달을 할 정도 돼버렸어요. 이제는 딱 보면 착 보면 척 알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제 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문가 저놈한테 도둑놈한테 금도둑놈한테 저 오야붕 죽인 금도둑놈한테 대통령 나라를 찬탈당했기 때문에 그 감옥살이 지금 2년 넘어가죠. 그 청와대로 복귀해서 그 다음에 남은 자녀 임기를 채울 동안에 이 나라를 제자리를 전부 뒤바뀐 것을 찾아 엮고 그 다음에 옳은 인물들을 찾아갖고 국가혁명 비상 대책위원회라 할까 혁명위원회 수습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 불이 타지고 산불이 나고 나면 산이 다 타가 재만 남지 않습니까? 그래도 봄이 되면은 왕대가 죽순이 올라와요. 그러면 지금 판은 엎어버려야 됩니다. 판을 새로 짜야 되죠. 새건 놈들을 갖다가 또 해초목대로 놔줘요. 전부 감옥으로 보내야죠. 썩은 패거리들을 갖다가 또 저 할개 치도록 또 나라를 말아먹도록 백성들이야 죽든 말든 이속만 채우는 그런 정치인은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 판을 짜야 되고 새 판을 짜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만큼 새 판을 정직하게 짤 분이 없다는 거. 그거는 내가 박근혜 대통령 친박이 돼서가 아니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는 이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문현동을 진심으로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정리정돈을 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만이 정답이다. 오늘 방송은 제가 할 말은 이것으로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아주 충격적인 또 발언을 하신 겁니다. 지금 여상기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언급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난 6, 7개월 이해하면서 오늘 깊이 있게 나왔는데 여상기 한 인물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었는데 겉으로 정말 멀쩡하게 국회의원 노릇하고 법사위원장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요직까지 맡고 있고 소위 대한민국 최고의 서울대 법대 수석 졸업까지 한 엘리트가 바로 이 금도굴단과 이렇게 모종의 연합이 있었다는 사실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김무성이가 나라 말아먹고
여사기 같은 국회의원이 나라 말아먹고 소위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할 엘리트들이 나라를 말아먹는데 앞장섰다는 게 사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정말 이거 아까 우리 정생 말씀대로 판을 다 뒤집어 엎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드는 소위 세수를 새 부대에 넣는 그러한 혁명적인 그러한 우리의 사고와 행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방송 때 하도 그 버퍼링 공격이 심해가지고 오늘은 녹화로 찍어서 내보냅니다. 당연히 이제 화질과 음성이 좋을 걸로 예상하고요. 오늘 이제 수요일인데 서울 시간 내일 목요일 하루 쉬고 금요일 날 다음 그 금도굴 게이트 방송을 예고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2월 8일 금요일에는 다음의 제목으로 금도굴 게이트 방송을 내보내겠습니다. 금도굴단 백준음의 백이란 말 뭔지 알죠? 한국 사회에서 금도굴단 백준음의 백 해병대 사령관 김명환이란 제목입니다. 이 김명환은 제24대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관을 지낸 대한민국 군대의 엘리트입니다. 바로 그자가 이 백주름이라는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금도굴 사건의 원흉의 뒤에서 백으로 백주놈이의 비호 세력으로 활동했던 사실 경악을 역시 금치 못합니다. 내일 하루 쉬고 금요일 날 김명환에 대해서 폭로하는 깊이 있는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령이라고 하는 김정일이라고 하는 놈이 결제 책상에서 무언가 결제를 하고 있고 그 옆에 그가 유명한 인민민주주의 3.0 간첩 총독 문재인과 부동자수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